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수입니다. 반장님, 네. 5세대 스포티지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스포티지는 뭐 저희가 저번에 한번 가솔린을 다뤘었는데, 이제 하이브리드가 출격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를 기다리시잖아요. 그렇죠. 하이브리드가 아무래도 내연기관의 마지막 또 희망. 꽃! 맞아요. 그런 얘기 정말 네. 많이 하고, 네. 예상보다 전기차로 가는데 시간 좀 걸릴 것 같죠. 그렇죠. 아무래도 전기차의 무게도 또 감량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충전 인프라. 맞아. 네. 그런 것들 음.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오히려 또 판매율이 늘었다고 해요. 맞아요. 그 투싼 같은 경우도 전체 판매량의 절반이 그 비싼 하이브리드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5세대. 이제 뭐 현대기아차가 네이밍 개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세대로 따지면 5세대인데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과 스포티지 가솔린 차량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또 비교를 또 해보려고요. 그럼 오늘 주제는요. 네. 이전 세대니까 4세대가 되겠죠? 네. NQ4와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찾아보고요. 네. 그리고 경쟁 차량, 국내 경쟁 차량 누굴까요? 투싼이죠, 아무래도. 투싼이죠. 투싼가도 1년이나 지났으니까 네. 조금 달라진 점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요. 네. 수입차, 티구안이 있죠. 티구안이요? 강력한. 티구안 3천만 원대 나와서 네, 강력하죠. 강력했는데 정말 티구안과는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빠르게 살펴보시죠. 네,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제 스포티지 5세대 하이브리드의 엔진룸인데요. 그럼 어떠신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가 분석을 했었던 가솔린과는 확실히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얘가 더 복잡하죠. 복잡하죠. 근데 위치적으로도 제법 차이가 네. 있네요. 네. 일단 요런 마감, 플라스틱 마감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게 요새 현대기아차가 참 잘해요. 그래서 좀 깔끔하고요. 네. 그리고 자, 일단 하이브리드 이름이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탑재가 돼 있죠. 네. 그래서 1.6 터보 가솔린 엔진에 네. 하이브리드 모터를 조합해서 상당히 힘이 좋습니다. 상당히 힘이 좋고, 일단 다른 점, 가솔린하고 다른 점, 또 이제 다른 차량하고 다른 점, 그렇게 위주로 비교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가솔린 대비 에어클리너가 이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네. 이쪽 네. 위치에 있는데, 네. 뭐 다른 거 없어요? 잠깐만요. 이게 네. 최신입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요즘 차량 에어클리너 네. 되게 빼기 쉽고 자가 체크나 정비하기 좋게 만들었다고 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차는 이렇게 구형 방식인, 아이고, 이거 핀입니다, 이거. 잠깐, 우리 저거 되게 쉽게 뺐었는데? 되게 예전 타입이죠. 이렇게 해서 에어클리너를 빼내는. 야, 이게 하이브리드가 그래도 네. 최신 차량인데, 네. 가솔린과 이런 부분에 또 차이가 하나 있었네요. 네, 가솔린은 그냥 이렇게 제껴서 맞아. 쓱 서랍식으로 빼는 구조로 그게 조금 더 자가 정비해서는 또 편안한데 사실상 일반 차주분들이 저걸 뭐 빼실 일이 있을까요? 저는 뭐 크게 없어요. 단점보다는 그냥 편의성으로 이렇게 보시죠. 생겼다. 네. 뭐 이렇게 돼서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면 네. 이제 뭐 배터리 관리 모듈이라든가 냉각 장치 우와. 그리고 이제 이 하단에 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다 몰아놨어요. 몰아놓고 네. 이제 엔진 에어 클리너를 왼쪽으로 이제 운전석 조수석 쪽으로 이렇게 이쪽에서요? 흡입구도 이제 여기서 들어가죠. 그렇죠. 보통의 네. 경우 이제 가솔린 차량과 가솔린은 디젤은 이쪽에서 요 부분을 시작하죠. 이쪽에서 시작하는데 이제 그런 구조적인 위치하는 부분을 좀 다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네요. 네, 만들어 놨고 그리고 하이브리드에서도 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네. 짝대기, 이거 짝대기. 낚싯줄. 네. 이거 좀 유압으로 해주세요. 그러게요. 우리 500만 원이나 더 냈는데 이거는 좀 개선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요즘 나오는 차에 전 차종 다 유압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힘들어요. 이거 워셔액 여기 있잖아요. 이거 워셔액 보여야 되는데 여자가 이거 어떻게 들어요? 그러게요. 들 때마다 조금 이건 아닌데 이런 느낌을 받는. 그렇죠. 뭐 감성적인 부분이니까. 들겠지만 네. 굉장히 좀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렇고 자 이제 커버를 잠깐 제거해보시죠. 짜잔, 심장이네요. 네, 그래서 커버 제거된 커버 보시면 이쪽에 이제 네. 인젝션과
연료 분사하는 인젝션과 점막 코일이 네. 있기 때문에 그거에 작동 소음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두껍게 이야, 예, 제법 두꺼운데? 두껍게 이제 이 흡음과 방음 재질로 마감을 해놨어요. 이런 거 뭐 이 정도면 잘해놓은 거죠? 원래 이런 거 현대기아차 잘해요. 이런 거는 잘하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이제 엔진 점막 코일입니다. 근데 반장님, 네. 반장님 이거 현대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칭찬하시는 거 아니죠? 아유,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고 네. 까는 건 까고 못하는 건 못한다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점막 코일인데 이런 점막 코일과 이 하단 쪽에 이제 위치한 이제 인젝션. 요 인젝션에 이제 이게 이제 그 저기 뭐야 작동 소음이 좀 있어요. 그런 작동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커버에다가 네. 흡음 재질을 해놨고 여기 보면 이게 연료 고압 펌프거든요. 네. 이 부분 이것도 굉장히 좀 두꺼운 흡음재를 써놨죠. 아, 그거 감싸고 있네요? 네, 이것도 작동 소음이 나기 때문에 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야, 내 이 부분에 이게 있는지 몰랐네. 네, 처리를 네, 해놨고 그리고 이제 이런 뭐 흡기로 들어가는 재질도 열에 뭐 열화되지 않도록 재질도 이런 거 좋은 거 써놨어요. 이런 흡기 들이는 클램프나 이런 부분들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클램프도 보시면 여기 터보 파이프, 터보 파이프도 이제 굉장히 좀 튼튼하게 조이는 타입으로 해놨고 아, 이거 옛날에 산타페 DM에서 빠졌었어요. 네, 잘 빠졌죠. 그리고 여기 이제 스로틀 이제 엔진에 이제 터보인에서 압축된 공기가 이제 이 엔진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네. 이 입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키로 해서 네, 튼튼하게 만들어 놨어요. 튼튼하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 인터쿨러 흡기 파이프는 여기 보시면 방진 처리까지 파이프 위에다가 이렇게 두꺼운 방진 처리까지 재질이 쏴서 다르네요. 네. 요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뒤에 연료 파이프 같은 데도 이런 걸 해주면 좋다고. 근데 안에 잡아주고 네. 그대로 방청 방진 좀 할 수 있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앞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게 잘 아쉬운 됐는데. 거죠. 이렇게 잘 해놓고 저런 데서 욕을 먹고 저런 데라고 하면 후륜 쪽을 후륜 그렇죠. 주행장치 쪽을 말씀하시는 밑에 거고. 안 보이는 부분. 좀 이따 한번 보시죠.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 잡힐까요? 엔진을 떠받들고 있는 마운트. 네. 마운트는 뭐 요즘 추세죠. 저쪽이요. 빨간색 네, 부분. 요즘 네. 추세대로 알루미늄 마운트를 써놨어요. 아, 그러네요. 네, 알루미늄 마운트를 네네. 써놨고 알루미늄 마운트 차대에 알루미늄 마운트가 있고 엔진으로 붙는 곳은 이렇게 튼튼한 주철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아, 소재가 다른 재질. 네, 요것도 또 이제 고급 차들은 요거까지 알루미늄이에요. 이 부분도요. 네. 그래서 이제 급 차이를 명확하게 나눠놨죠. 고급차라고 하면 국내차로 치면 제네시스 같은 브랜드. 그렇죠. 뭐 그랜저 이상만 돼도 오.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쪽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이상한 거, 궁금한 거, 의아한 거. 이 색깔, 저는 이 색깔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 부동액, 이게 냉각수거든요. 네. 냉각수인데 이 냉각수의 색상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어떤 차는 파란색, 어떤 차는 녹색, 어떤 차는 빨간색 이런데 요거는 이제 나라마다 물이 다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물이 일상생활에서 이제 좀 흔하죠. 흔하죠. 좋은 네. 경수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석회질이 많은 물이라던가 네. 그다음에 이제 철분이 많은 물 네. 이게 이제 나라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동액 성분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수출 가는 국가에 따라서 좀 색깔을 네. 좀 달리 쓰는 편입니다. 달리 쓰는 편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부동액에 보면 요게 하나가 있고요. 네. 뒤에 거는 뭡니까? 뒤에 게 이제 엔진 냉각수고요. 엔진 냉각수. 네, 엔진을 냉각하는 엔진 냉각수고 요게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배터리. 하이브리드 배터리 관련 이제 이 하이브리드 계통의 그 저기 뭐야 냉각을 해주는 고 냉각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라인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자식 워터펌프를 이용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관리 모듈이라던가 모터라든가 이쪽 라인에 열이 발생하는 거를 얘가 이제 순환을 시켜주는 구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노란 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전부 고압선입니다. 요렇게 주황색 커버로 돼 있는. 네, 부분인데. 그리고 커넥터도 못 빼게 전부 이렇게 막 볼트식으로 체결해 놨죠. 위험하다. 네, 큰일 납니다. 만지시면. 일반인이 만지시거나 분해하거나 그러다가 이 고전압 배터리의 전압이 굉장히 높아요. 침수 등에는 문제 크게 없습니까? 침수에 관한 이런 것들을 대응은 다 잘 해놨습니다. 이게 뭐 차를 팔면서 우리가 사고가 나서 네. 강에 이렇게 딱 빠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렇죠. 네. 장마가 때 갑자기 가다가 차가 잠길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고전압 배터리가 이제 전류가 흘러서 감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응은 제조사에서 다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시고요. 네. 저번에 우리 봤던 K2 없어졌죠. 어디.
저번에 우리가 이거 갖고 뭐 네. 전차냐, 아니면 KT 네. 소총이냐, 아니면 K2가 신발 브랜드냐 이런 얘기를 맞아요. 했었죠. K2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죠? 그거?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때도 우리가 차가 들어온 게 거의 첫 번째. 첫 번째 차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생산할 때 이제 뭐 자기들만의 뭔가 있겠죠. 네, 뭔가 표기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슈박스도 한번 열어볼 수 있을까요? 휴즈박스. 여기는 별 세월이 지나도 발전은 없는 부분입니까? 그래도 휴즈박스 재질이나 그다음에 안에 이제 내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보네요. 네, 예전에는 막 휴지도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간결하게 바뀌었고. 간결하고요. 네. 이렇게 테이프가 덕지덕지 없는 것도 감성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런 배선, 여기 한번 보실래요? 네. 이런 네. 이 하네스 와이어링에 감아져 있는 이런 전기 배선도 네. 굉장히 내열 소재의 튼튼한 제품을 써놨어요. 아, 그래요? 저게 막 부서지고 그러던데. 네, 예전에 우리 네. 오래된 차들 막 이거 만지면 부서져요. 갈라지고. 어쩌다 만졌는데 고개 갖고 왔는데 만졌는데 네. 으스러져. 그리고 심지어 이 배선에 이 실리콘 재질 이런 것도 막 만지면 으스러지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반에 저 커넥터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커넥터. 네. 이런 부분 방수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물 뿌리면 고장날 것 같아서. 자, 이 얘기를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어요. 이거 항상 보여드려야 돼요. 네, 여기 보시면 안쪽에 빨간색 부분에 실리콘, 저 방수 커넥터 처리가 돼 있죠. 네. 그리고 뒷부분은 요 커넥터는 막혀 있는데 네. 요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중요한 커넥터들은 또 이중 커넥터로 만들어 놨지만 네. 자, 요 부분 한번 잡아주세요. 네. 뒤쪽에는 또 고무 배선을 실리콘으로 감싸서 뒤쪽에서도 방수가 확실하게 되게 돼 있죠. 아, 안에도 방수 처리가 돼 있네요. 안에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네, 방수 실링이 돼 있죠. 그러면 이런 실링 정도면 네. 물을 뿌리거나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네, 말씀이신 전혀 거죠? 문제 없습니다. 엔진룸에 물이 들어간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차가 막 위험해지고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그럼 그렇다고 맘 놓고 뿌립니까? 맘 놓고 이렇게 근데 간혹 가다가 네. 신의 손들이 있어요. 신의 손? 신의 손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을 뿌렸는데 진짜 심수를 시켜서 오시는 분들 세차장에서. 고장이 날 수도 없는 구조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이 나는 네, 경우가 그래서 그런 있다. 신의 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 엔진룸 세차나 이런 거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굳이 뭐 일부러 뿌릴 필요까지는 없고 맞아요. 일반적인 실생활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점, 요거 좀 다르지 않아요? 어떤 부분요? 여기 브레이크 관련 잘안 부분인데요. 보인다. 네. 아, 요거요. 일반 차랑 뭐가 좀 다르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전자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하이브리드는 우리 브레이크의 기본 구조가 시동이 걸려 있을 때 네.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는 흡입구의 진공을 이용해서 네네네. 배력을 더 높여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동을 걸면 브레이크 페달이 낭창낭창하고 네네네. 시동을 끄면 네. 딱딱해지는 그런 구조를 네. 이용하는데 네. 하이브리드는 네. EV 모드로 운행할 때는 시동이 꺼져 있잖아요. 좀 회전력 넣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배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전자식 하이드로백과 마스터 실린더를 일체형으로 전자식 브레이크를 만들어서 씁니다. 아. 그래서 시동이 꺼져 있던 켜져 있던 일정한 담력과 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좀 비싸요. 네. 비싸고 요게 예전에 1세대 하이브리드 때는 이질감을 엄청나게 만들어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YF 하이브리드 때 이거를 엄청 갈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질감이 좋아요.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발전했고. 저도 저번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면서 네. 전속이 되는 그리고 하이브리드에서 내연기관으로 전환되는 그 느낌을 거의 못 받겠더라고 이제는. 이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완성도가 네. 많이 올라갔죠. 올라갔고 네. 또 특히나 이제 이 스포티지랑 투싼 하이브리드, 뭐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지만 6단 유압식 변속기를 쓰잖아요. 네. 변속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변속도 굉장히 부드럽고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예전처럼 뭐 일본 차에 뒤진다 뭐 요런 얘기를 하시는 고객분들은 요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뭐 토요타가 만들었던 풀 하이브리드와 좀 기술이 살짝 차이가 있지만 정말로 많이 그 간격은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갭 차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다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엔진룸에 예. 물을 뿌리시는 걸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엔진룸에 물 세척하셔도 무방해요. 무방한데 고압수를 대고 쏘면 안 됩니다. 고압수를? 네. 아. 고압수를 대고 쏘면 실리콘 처리를 했더라도 고압의 그 고압이 실리콘을 뚫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압수 세척은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래요? 자, 배터리 찾아보세요. 배터리요? 없어요. 배터리 없죠? 이 차에 12V 배터리가 없습니다.
예전에 하이브리드 있었는데 네. 뒤에도 없단 말씀이죠? 네, 트렁크 뒤에도 쪽도? 없습니다, 이 차는. 아. 이 차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네. 이제 쓸 만큼의 12V 전력을 변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12V 배터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고? 이 차 소나타 하이브리드, K5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K8 하이브리드도 모두 동일합니다. 아, 그래서 리셋 버튼이 있었던 건가요? 네, 12V 리셋 안에? 버튼이 있죠. 아. 근데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네, 네. 12V 배터리가 또 존재해요. 그게 조금 구조상 달라요. 네, 그래서 구조상 다르고 그리고 아, 나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 그 하이브리드 차량은 그 에바포레이터를 좀 결로 같은 걸 제거해주는 그 기능이 없잖아요. 아, 애프터 블로우기는 네. 네. 그거 굉장히 걱정하시고 또는 뭐 냄새랑 그 감성적인 부분이니까 네. 그거 외부에서 그냥 하면 되죠. 아, 웹에서 하면 돼요. 그렇죠. 이 웹에서 얘기를 하면 되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웹에서 하면 되고, 네. 더 기능적인 부분으로도 외부게 더 좋습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가격은 뭐 한 10만 원에서 15만 10만 원 원? 선. 네. 그러면 뭐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해서 그거 뭐 고민할 필요 없네요. 아, 고민할 필요 없어요. 많이 장착하십니다. 네, 그냥 외부에 그래서 나와서 그냥 하셔라.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플랫폼 부분을 또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자, 이제 이 NQ5 스포티지도 이제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그쵸.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쪽은 좀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한번 비춰보실까요? 밑에 한번 또 따봤을 때 한번 더 자세히 보고. 네. 예. 보시면 이제 여기 네. 2세대 플랫폼 대비해서 보강이 많이 됐죠. 이게 이제 충돌 안정성에 대해서 보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돌 안정성이 좋아지지만 충돌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보강을 했다는 거는 기본적인 차체 강성도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좋죠. 그리고 요즘 이제 앞에 이 라이트 한번 비춰주실래요? 네, 있대요. 현대 기아 차들이 네. 이렇게 라이트가 하단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쵸. 밑으로 그쵸. 눈뽕. 근데 이게 디자인적인 측면으로도만 있는 것 같지만 또 이게 플랫폼 설계 쪽으로도 관련이 있어요. 어떤요? 왜 그러냐면 네. 이 엔진룸을 열고 보시면 네. 이 부분이 굉장히 횡하다 넓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네네네네. 왜 그러냐면 라이트 구조가 하단으로 아. 내려가니까 요 위에서 비춰주세요. 라이트가 저 빈 곳 아래 범퍼 상단 쪽으로 내려가잖아요. 맞아. 예전에 이쪽에 있었는데. 네, 예전에는 맞아, 이렇게 맞아. 문을 열면 라이트가 이렇게 맞아, 툭 맞아. 튀어나와 있었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저렇게 하단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그러면 설계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차 디자인들이 범퍼를 좀 하단으로 내리더라고요. 공간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렇죠. 정비성도 따라서 좋아지게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눈뽕도 줄이고 눈뽕 이 차에서는 스포티지는 네. 이전 세대에 거의 시비를 거는 그런 눈 위치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눈뽕티지라고 했었잖아요. 눈뽕티지. 눈뽕티지. 네. 그런데 라이트도 굉장히 밝아요. LED 헤드램프 밤에 켜보니까. 네, 요즘 이제 뭐 이게 좀 대세가 되는 것 같아요. LED 헤드램프가. 네. 맞아요. 그래서 대세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엔진룸에서는 요 정도 달라진 점은. 그리고 이제 신형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4세대 스포티지보다는 확실히 좀 더 안정화됐고 네.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투싼 하이브리드랑 비교한다 그러면 거의 위치랑 생김새, 부품의 위치 뭐 다 같습니다. 왜냐면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다 같고요. 이 엔진룸은 그 우리 경쟁 차량의 수입차로 본다면 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쟁사 하이브리드 경쟁사로 본다면 비슷해요. 네, 이제 현대차가 이제 이 마감이나 정비 편익성, 이 현대차가 정비 편익성 검사를 해요. 네. 그래서 출고 전에 이제 뭐 이 부품은 이쪽에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조율을 해서 옮기는 정비 편익성 검사도 하기 때문에 네. 정비성이 왜 그런 그 고객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현대차가 정비하기가 좋다고. 세계 최공이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차가 잘해요. 네네. 네, 정비 편의성 검사라던가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좋은데 그래서 이 마감도 예전 준준형에 비해서는 좀 깔끔해졌어요. 좋아졌다. 네, 좋아졌죠. 그리고 또 차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좋아져야죠. 차값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고 보네트 이 격벽 방음제 격벽 방음제 재질도 맞아. 네. 아마 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타시면서 이게 뭐 시끄럽다 이러신 분들은 좀 적을 것 정말 같아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근데 뒤에 얘가 좀 보면. 스트럽바 역할도 같이 하면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두껍게. 요즘은 이제 나오나 모르겠네. 여기 이렇게 들어보시면 네, 철판이요. 네, 이 마운트와 저쪽 마운트를 연결해주는 이 부품을 빼면 여기에 좀 굉장히 보강이 많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스트러파 역할을 하는 차체 설계를 아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괜찮고. 네.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그렇죠. 이전 세대 대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이제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렇죠. 아쉬운 게 있어요. 예, 조금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런 아쉬운 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반장님, 그러면 바로 조향장치도 한번 볼까요? 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이제 바퀴를 뗐어요. 네. 바퀴를 뗐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저번에 뜯어봤던 네. 스포티지 5세대 가솔린하고 거의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빠르게 지나고 네. 갈게요. 네. 그래서 디스크 사이즈도 동일해요. 재봤더니 어. 네, 디스크 사이즈, 제동력 디스크 사이즈도 동일하고 근데 이제 얘는 아무래도 좀 더 낫겠죠. 왜냐면 회생 제동을 하니까 모터가 강하게 제동을 걸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제 나을 제동력을 제공을 하고요. 디스크는 벤틸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전류는 전부 벤틀이에요. 전류는 경차도 벤틀입니다. 경차도요? 네. 모닝 레이도 경차도 벤틀레이트입니다. 와. 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는 이제 원피스톤 구조로 네. 이렇게 돼 있고 앞에 구조는 뭐 이 마감까지 가솔린하고 동일합니다. 네, 마감까지 동일하고 뭐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도 동일한데 요거 어떤 거요? 보여. 저번에 없던 게 보이지 않나요? 잠깐만. 저번에 가솔린 없었잖아요. 네, 가솔린 없었죠. 디젤은 안 봤지만 디젤도 없었죠. 없을. 네, 없을 겁니다. 하이브리드에만 네, 너클이 알루미늄 합금 너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네. 다 우리끼리 뭐 얘기도 하지만 사실 네. 제조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알고 거잖아요. 이 부분이 조향감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게 너클이 바뀌면 네.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다 느낀다는 거잖아요, 사람들도. 네.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워요. 이게 이제 가솔린도 이 정도 솔직히 인상 부분에서 이 정도는 넣어줘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넣어주면 좋죠. 이거 혹시 밖에서 DIY 하기는 DIY는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돈을 주고 해야죠. 이걸 다 뜯어야 되니까. 좀 아쉽다. 자, 이제 뒤로 한번 가볼까요? 네네. 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뒤쪽 하체인데요. 네. 뒤에도 저번에 이제 봤던 거랑 동일해요. 근데 이제 뒤에는 아무래도 이제 주행할 때 타이어 소음이 많이 나다 보니까 재질이 우와. 휠하우스 재질이 이제 흡음 재질을 썼어요. 야, 좋네요. 썼었고. 훨씬 유연하고 재질 자체가.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 디스크. 소렌토 하이브리드랑은 다르게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뒤에도 벤틀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얘는 소렌토하고- 이제 싱글 타입의 요게 또 차이가 하나가 더 있네요. 그렇죠. 왜냐면 소렌토가 더 고중량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거지만 네. 300만 원의 가치가 이쪽에서 또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위에서 얘기했듯이 엔진룸에서 얘기했듯이 연료 파이프 네. 연료 파이프도 이렇게 위에서 아까 인터쿨러 파이프처럼 좀 방진 처리 잘해주고 하면 좋을 텐데 재질의 네, 차이가 이런 좀 재질의 있다. 차이가 있죠. 네네네. 있고 이제 밑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차량을 살펴봤는데요. 네. 그럼 어떤 엔진을 선택해 될까요? 제가 항상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심지어는 사신 분이 또 물어보신다는 거 갖고 오셔갖고. 맞아요. 사서 차가 출고됐는데 잘 산 게 맞을까요? 잘 산 거야? 네,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일단 단순히 엔진으로만 비교할 게 아니라 본인의 이제 그 운행하는 여건에 따라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금액 차이가 뭐 예를 들어서 디젤과 가솔린이 200이 차이가 나고 맞아. 가솔린과 또 하이브리드는 500이 차이가 나요. 장수치인데 별이 5개. 근데 이 500만 원에 대한 맞아. 이제 유류비로 그 차액을 내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주행거리가 좀 많아져야 돼요. 하이브리드에서 유류비로 빼는 건 현실상 맞지 않다. 그렇죠. 일반적인 운행 조건에서. 정말로 많이 달린다. 그러면 오케이. 그렇죠. 네. 그래서 가솔린이 사실상 일반적인 도시명 SUV에 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고, 그다음에 가솔린. 이제 디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죠. 또 요소수를 충전해야 되는 이제 그 불편함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유지 비용이 엔진 오일만 갈아도 훨씬 비싸거든요. 가솔린 뭔가 대비해서. 근데 솔직히 뭐 우리 솔직한 채널이니까 네. 디젤 지금 사면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괜히 단종 더 빨리 될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사실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디젤이 조금 안 팔리는 추세기는 해요. 그리고 200만 원이 네. 더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토크를 요하는 이제 뭐 견인을 하신다던가 요새 또 레저를 많이 하니까 캠핑 트레일러라든가 트레일러나 네. 언덕에서 좀 힘을 받아야 그렇죠. 되는 경우. 그런 견인을 하시는 그런 게 용도의 SUV라 그러면 아직도
그냥 보지도 않고 디젤을 사시더라고요. 뭐 사업자 용도 이런 네, 부분은 좀 그렇죠. 적합하겠네요. 그렇고 하이브리드는 디젤을 구매하기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 그래도 비싸도 하이브리드로 가야지 이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반장님, 네. 우리가 뭐 도심에서 간단한 거리 같은 경우는 200만 원 더 저렴한 가솔린. 디젤은 목적이 있는 경우 디젤 좋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도 연비가 잘 나오죠. 그럼요. 그리고요. 디젤은 효율이니까. 근데 이 하이브리드도 고속 연비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디젤을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연간 주행 거리가 뭐 한 3만 킬로, 내가 한 3만 킬로 탄다. 그럼 하이브리드 괜찮아요. 가솔린에서요, 하이브리드 차가 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모든 옵션을 다 때려박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포티지는 3천만 원대 초반, 3,300 미만으로 가솔린으로 세팅했을 때 최강의 가성비 미들급 SUV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천 초반에서는 네. 베스트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4천 넘어가면 4천 넘어가면 소렌토 가야죠.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4천이 넘어가면 소렌토 차량의 감성, 주행질감 맞아요. 모든 거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보시죠. 네. 안녕히 계세요.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